반갑습니다. 이투스 수학영역 차윤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이야, 마지막. 2022학년도 수능을 준비하는 모든 강좌는 쌤이 10월 초에 완강을 했고, 이제 중간중간 TCC를 여러분들에게 올리면서 이제 만나고 있는데, 수능이 지금 딱 일주일 앞입니다. 일주일 앞이고, 이미 뭐 학습 방법이나 마지막에 뭐 인사 이런 것들은 다 여러분들과 몇 차례 걸쳐서 했는데, 이런 거지. 자식을 결혼시키는 부모님의 마음. 뭐 쌤이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뭐 그런 마음. 친구를 가장 친한 친구를 군대에 보내는 베프의 마음. 뭐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수능 보기 전에 이제 곧 떠나가잖아. 전쟁터로 달려가는 거 아닙니까? 그때 마지막으로 뭔가 좀 해주고 싶은 이야기. 그 다음에 또 마지막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또 이런 점은 좀 불필요하게 시간 낭비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영상 제작을 하게 됐고요. 1년 동안 수고했고 고생 많았고 쌤이 정말 올해 이투스에 이제 처음 와서 1월 중순에 강의 오픈을 해서 이제 그때부터 여러분과 만나고 있는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또는 중간에 이제 같이 이렇게 쌤과 함께 공부를 하면서 뭐 모든 강좌를 다 완강해서 문제까지 다 풀고 이제 앞으로 뭐 합니까? 이런 멋진 학생들도 많고 중간부터 와서 이제 후수 강좌를 꼼꼼하게 잘 소화한 학생들도 많고 또 가장 마지막에 파이널 모의고사에서 같이 합류한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 모든 학생들 뭐 또는 쌤과 함께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중간에 TCC를 통해서 만난 학생들 다 소중한 쌤의 가족들이고 자, 다 시험 잘 봤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에 어떤 이야기를 할까? 이런 게 사실은 쌤이 수학 문제 풀면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수학 문제는 풀면 돼. 보고 그냥 풀면 되는데 이런 게 어려워요. 무슨 말을 할까? 무슨 단어를 여기다가 적을까? 이런 고민들을 쌤이 많이 했었는데 우선은 1년을 좀 돌이켜보는 시간을 짤막하게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쌤이 올해 1월 중순에 이제 이투스 강의 오픈을 해서 풀 커리큘럼을 처음으로 여러분과 함께 해왔고 특히 쌤이 문이과 풀 커리큘럼을 했던 거는 처음이기 때문에 쌤이 초반에 되게 걱정도 많이 하고 계획도 되게 많이 했는데 결론부터 말하면 1월 달에 런칭하면서 계획했던 모든 내용을 다 완벽하게 마무리하고 완강하고 또 여러분과 함께 잘 헤쳐나갔습니다. 그렇게 되는 계기가 뭘까? 항상 강의 컨텐츠를 좀 잘 소화해주고 긍정적으로 피드백해주는 여러분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선생님이 되게 고맙게 생각하고 뭐 간단하게 예를 들면 2022 수능 대비 강좌는요. 선생님 어저께 세봤어. 17개 강좌가 오픈되어 있고요. 강의 녹화를 461강 녹화를 했습니다. 열심히 하지 않았습니까? 열심히 했는데 이게 10월 초에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났고 TCC 빼고예요. 그 정도고 그 다음에 뭐 강좌를 선생님은 잘게 쪼개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면은 선생님의 그 또 철학 중에 하나가 항상 심플하게 그 다음에 쌤이 원하는 어떤 뭐 쌤 집에 가면은 굉장히 책상도 깨끗하고요. 되게 심플합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잘게 쪼개서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을 주고 싶은 경우도 있습니다만 또 요즘엔 대부분 패스로 강의 듣기 때문에 그냥 좀 알아보기 편하게 딱 큰 덩어리로 17개를 쪼개놨고 이제 과목이 5개이기 때문에 강좌 수가 좀 있죠. 그래서 461강이면은 뭐 굉장히 강의 수가 많습니다. 자, 그리고 모든 이거 쌤 좀 칭찬받고 싶어요. 칭찬 아무도 안 해주더라고. 수강후기 어떤 학생들이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많이 해줬었는데 Q&A 모든 답변을 현재 이 시점까지 단 하나도 빠짐없이 쌤이 전부 답변했고요. 그 다음에 모두 다 24시간을 넘지 않았습니다. 뭐 수강후기 읽어보면 학생들이 쌤 답변을 빨리 해주셨습니다. 거의 모든 답변을 쌤이 해주시니까 좋습니다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야. 100% 쌤 다 했습니다. 다 했고 뭐 쌤 밑에 조교들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조교 실장님들 책 도와주는 사람들 되게 많은데 뭘 하고 싶었냐면은 학생들의 그 눈높이를 쌤이 정확하게 캐치를 하고 이걸 토대로 피드백을 하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질문을 계속해서 받다 보면은 쌤 배우는 게 되게 많아요. 수학을 배우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이런 부분은 궁금해하구나. 특정 문제는 학생들이 반복해서 특정 포인트를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그 부분 다시 녹화했습니다. 왜냐면 나는 당연하다 생각하는데 학생들은 그렇지 않은 거죠. 그래서 모두 답변을 완료했고 뭐 이렇게 하신 답변이 3,000개가 넘어요. 엄청나게 많아. 선생님이 뭐 몇 개 안 돼서 한 게 아니야. 하루에도 지금 10개 이상씩 거의 매일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답변했고 뭐 내년에 이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내년에 더 많은 학생들이 하면은 선생님 보니까 하루에 한 30개 정도는 답변할 수가 있는데 그 이상은 조금 힘들더라고요. 강의도 하고 뭐도 하니까. 그래도 이제 올해는 어쨌든
선생님 칭찬받고 싶은데 칭찬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뒤에 이제 개념 강의를 선생님 교재를 많이 인쇄를 했는데 보통 문제풀이 강의나 모의고사 강의는 강의를 판매하는 기간이 되게 짧잖아. 그래서 선생님이 강의 그 교재 인쇄를 많이 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이제 많이 하지 않았는데 샤샤 교재 같은 경우는 인쇄를 3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했는데 한 달도 안 돼서 품절이 돼가지고 또 했는데 한 달도 안 돼서 품절이 돼가지고 계속 이렇게 했는데 이제 뭐 공통 과목인 수원수투를 여러 번 찍었죠. 그래서 학생들이 많이 좋아해줘서 되게 고맙고 보통은 이제 개념 강의가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듣고 뒤에 문제풀이 뭐 모의고사 이렇게 되는데 선생님은 강의 런칭을 좀 늦게 했기 때문에 개념 강의보다 후수 강의가 굉장히 많이 학생들이 좋아해 줬습니다. 물론 전체적인 개념 강의도 많이 들었죠. 실무는 되게 미안해 학생들한테. 왜냐면 이거를 참고해서 실무도 또 나름대로 많이 찍었거든요. 그랬는데 실무가 9월 평가원 모의고사 보고 나서 9월 중순인가 말에 이제 9월 말이었군요. 오픈을 했습니다. 했는데 한 달도 안 돼서 다 품절돼 버렸어요. 근데 이제 실무 같은 경우는 수능 거의 막바지라 가지고 추가적으로 인쇄를 못하게 돼서 학생들이 이렇게 찾는 학생들이 질문 답변 게시판이 되게 많았는데 미안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이제 이벤트를 했었어. 연구실에 이렇게 샘플로 이제 받아놓은 게 있거든요. 그게 한 몇십 개 있었습니다. 그 샘플로 받아놓은 거를 학생들한테 연구실에서 이제 무료로 이렇게 배포를 해서 했는데 그것도 끝나고 나니까 또 학생들 어쨌든 미안해요. 미안하고 어쨌든 실무 운영 이론이라고 하는 강의 녹화를 해놨거든요. 실무를 어떻게 연습해야 되는지를 해놨으니까 이걸 보면서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에 실무 준비하면서 이런 부분은 착안했으면 좋겠다. 검토 훈련, 뭐 스킵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써놨기 때문에 참고하시고 어쨌든 많이 사랑해줘서 되게 고맙고 자, 수능을 잘 보는 게 더 중요합니다. 선생님이 첫 시작할 때 이런 얘기 했었죠. 시험을 잘 보세요. 마지막 숙제야. 시험 잘 본다는 게 뭔 줄 알아? 100점 받으세요. 1등급. 이게 아니라 시험을 잘 보는 게 의외로 간단한 쌤의 메시지입니다. 바로 시험 잘 보는 거는 여러분 실력대로 점수가 나오는 거야. 다시 말하면 내가 이 정도 공부를 했는데 성적도 이만큼 나오는 거야. 근데 그게 쉽지가 않다. 얘들아. 시험 당일날 긴장되지. 초조하지. 그 다음에 앞 시험 과목의 결과에 또 영향을 받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또 낯선 환경이지.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부한 만큼이 안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거 어디서 많이 보는 줄 알아요? 재수종합반에서 선생님 학생들 상담을 하다 보면은 작년에 어떻게 해서 재수를 하게 되었는지 또 온라인으로 재수생들 상담하다 보면은 작년에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수능을 실패를 했다고 보면은 공부한 만큼 훨씬 못 미치게 나온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여러분이 선생님이 하고 싶은 말은 공부를 이만큼 했잖아. 그만큼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어. 정말 치열하게 모든 걸 다 맞춘 학생들은 그에 걸맞게 점수가 나왔으면 좋겠고요. 좀 뭐 대학 공부랑 병행하면서 반수생들 뭐 늦게 준비를 했다. 이런 학생들도 최소한 그 이상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이고 그것의 가장 기본은 아는 걸 안 틀리는 거야. 실수하지 않는 겁니다. 모의고사 훈련할 때 실수를 하지 않는 방법들에 대한 강의 녹화를 해놨으니까 이걸 참고하시고 검토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실전에서도 검토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선생님 몇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수능까지 남은 일주일 동안 뭐 해야 되느냐 또는 수능 보기 전날에 무슨 공부해야 되느냐. 수능 국어시험 끝났지 30분 뒤에 수학 보잖아. 그 30분 동안 뭐 해야 되느냐라고 하면은 굉장히 평범한 걸 하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1년 동안 공부했던 수많은 교재들 그 중에서도 수능 평가원에서 만든 기출문제들 있잖아. 그 기출문제들을 복습하는 겁니다. 이거는 아마 하고 있을 거야. 하고 있는데 계속 하는 거야. 그냥 하루에 수학 공부를 5시간 하면 그중에서 일부 시간은 계속해서 기출문제를 보면서 여기서 이제 뭘 배워가냐면은 기출문제 안에 기출문제를 이제 풀잖아. 여러분 풀었잖아. 그 풀이 과정을 논리적으로 한 번씩 더 따라가 보는 겁니다. 이런 문제는 이렇게 식변형해야 되고 이 문제는 이걸 물어보는 문제고 수능의 연도별로 회차별로 이런 식으로 트렌드가 바뀌어 왔고를 계속해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실전 얘가 딱 나오면 이거 몇 년도 몇 번에 나왔던 이러이러한 문제고 이거는 최근에 이런 식으로 나오네. 자, 그러면 이번 수능은 어떻게 나올까 하면서 보는 거죠. 자, 주의할 점. 너무 어려운 최고 난도 문제를 푸는 것은 지금 단계에서는 X야. X. 무슨 말이냐면은 과거 수능에 30번으로 나왔던 문제, 21번으로 나왔던 문제. 물론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그 최고 난도 문제에서 어려웠던 이유는
특정 내용들이 약간 독특하거나 지엽적이거나 복잡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수능은 고난도, 최고난도 문항들은 그 특정 지엽적인 내용이 반복되진 않습니다. 거기에 밑바탕에 깔려있는 기본적인 내용이 반복되는 거기 때문에 물론 이제 수준에 따라서 최고난도 문제 복습이 의미 있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근데 선생님 말하는 것은 평균적인 학생들, 80점대 근처이거나 그 이하인 학생들은 준킬러 문제들, 과거 수능에 27, 28. 그 다음에 과거 수능에서 18, 19, 20 이런 문제들이 훨씬 더 메인이 돼서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알겠죠? 네, 좋습니다. 모의고사가 지금 열심히 하고 있을 거야. 맞습니까? 그 모의고사를 할 때 선생님도 기억이 나요. 혼자서 이제 시간 내서 문제를 풀잖아. 좋다 이거야. 근데 풀다 보면은 문제가 잘 안 풀릴 때가 있어. 그러면 스톱워치 멈춰놓고 잠깐 쉬었다가 다시 풀거나 배고프니까 밥 먹고 다시 풀거나 그 다음에 막 갑자기 졸리고 피곤해가지고 잠깐 쉬었다가 풀거나 한 학생들이 있는데 실전에서 여러분 안 피곤하겠니? 훨씬 더 집중을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모의고사 연습할 때는요 실전처럼 진짜로 중간에 끊지 말고 스트레이트로 쫙 연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검토까지 해야 돼. 시간이 남았어. 빨리 채점해서 점수 알고 싶잖아. 그게 아니라 검토까지 하시고 100분을 꽉 채워서 하는 거야. OMR 마킹까지. 알겠습니까? 이런 것들은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연습하면서 꼭 착안하시고 지금은 진짜 이제 실전처럼 해야 되는 거야. 알겠죠?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 한마디 더 할게요.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여러분들한테 이 영상을 10분, 20분씩 이렇게 시간 소비하게 되는 것도 좀 미안하게 생각해. 그러나 중간에 왔다 갔다 하면서 가볍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험 볼 때 속된 말로 멘탈이 뭐 나갔다, 멘붕이 왔다, 뭐 이런 이야기 들어본 적 있잖아. 멘탈 관리를 한다는 것이 뭐 어떤 정답이 있는 건 아니지만 분명히 예측 가능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왜냐? 여러분 선배들, 여러분들 뭐 선배들 포함해서 선생님도 그랬고 수능 당일날 인생에서 가장 컸던 시험이 수능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가장 많은 사람들이 시험을 보고 그죠? 네. 가장 보안이 철저하게 가장 모든 게 그래서 그 위압감과 중요성을 누구나 깨닫기 때문에 시험 볼 때 긴장이 돼. 수능 당일날 아침에 졸린 사람들은 없습니다. 당연하지. 뭐 이렇게 우리 생물 시간에 생명과학 시간에 배우잖아요. 사람이 긴장을 하면 교감신경이 활성화돼서 동공이 커지고 호흡이 빨라지고 맥박이 뛰고 그러면서 긴장 상태에 놓이기 때문에 졸리지 않습니다. 이거랑 정반대의 상황이 부교감신경이 활성화가 돼서 뭐 졸리고 졸리고 소화가 되고 침 분비가 되고 뭐 동공이 줄어들고 뭐 이런 거 화장실 가고 싶어 하고 이런 것들하고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실제 수능 당일 때는 졸리지는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긴장을 하기 때문에 평소처럼 잘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몇 가지 상황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항상 최상의 컨디션에서 최상의 상황에서 공부하고 싶고 시험 보고 싶잖아. 예를 들자면은 요즘 학생들이 좋아하는 스터디 카페 이런 선생님들 가본 적 있거든요.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또 뭐 재수종합반 같은 데가 예전에는 뭐 여러 강의실에 막 수십 명을 때려놓고 강의했는데 요즘에는 강의 듣고 싶은 거 듣고 또 독서실 같은 데서 자기가 스스로 공부하는데 그 독서실 퀄리티가 뭐 이런 학원들도 되게 많고 학교도 마찬가지죠. 학교도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공부할 환경이 좋아졌고 그래서 이제 그런 환경에서 공부를 했었어. 근데 수능 당일날은 어떤 줄 알아요? 수능 당일날은 당연히 그런 환경이 아니죠. 책상 좁아. 이 책상, 이 책상 보입니까? 이 책상에서 커다란 시험지 갖다 놓고 OMR 카드 겹쳐가지고 막 문제를 풀고, 그죠? 그 다음에 시험 보는 학교에 따라 다르지만 리모델링을 해서 깨끗하게 생긴 신생 학교도 있고, 그 다음에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오랜 학교에서 내가 시험 볼 수도 있거든요. 시험 창틀이 뭐 샤시로 깨끗하게 잘 돼 있는 데도 있지만 여전히 바람이 새고 이런 학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최상의 컨디션이 아니기 때문에 예비 소집 갖거나 시험 본 당일 아침에 그것 때문에 이제 내 실력이 안 나오는 거야. 근데 미리 예측 가능한 상황이잖아.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오면 오늘 하루만 좀 고생해서 시험 보자. 이렇게 마음 먹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게 예측을 한 상태에서 대응을 하는 거랑 가서 그날 당하는 거랑 굉장히 큰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최상의 환경이 아니고 또 하나 시험 보는 상황도
시험 본 상황도 내 옆에 앞에 뒤에 친구들이 앉잖아. 지금 여러분이 공부하는 학교나 학원에서는 여러분과 비슷한 눈높이에서 정말 모든 걸 바쳐서 공부하는 수험생들이 대부분이지만 실제 수능 당일날 고사장에 가면은 수능의 뜻이 전혀 없는 학생들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시험이라고 하는 게 수험생들이 대부분 다 보기 때문에 특히 뭐 재수생들 같은 경우 재수종합반에 가면은 그냥 수능을 위해서 올인하는 학생들만 모여 있잖아. 그런데 일반 학교 같은 경우에 수시를 합격하고 수능 보는 학생들도 많고 그 다음에 수능을 그냥 볼까 말까 이런 학생들도 되게 많은데 비율상으로 뭐 해마다 다르지만 10에서 30% 정도는 됩니다. 그러니까 내 앞이나 옆에 학생이 수학 시간 100분 동안 한 5분 만에 찍고 95분 동안 코 골고 잘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와, 내 인생 막 나는 진짜 어떻게 준비했는데 내 앞에 이런 애가 걸려서 재수 없어 이게 아니라 그럴 수 있구나. 또 긴장하면서 뭐 다리 떤 학생들, 재채기하는 학생들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스스로도 평소에 뭐 화장실을 잘 갔는데 그날 아침에 배는 되게 아파서 화장실을 못 봤어.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고요. 갑자기 재채기가 많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갑자기 열이 날 수도 있고요. 전날 잠을 설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앞 시간에 국어시험 봤잖아요. 생각보다 국어시험을 봤는데 좀 찜찜한 상태에서 끝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게 수학시험에 영향을 주면 안 된다는 거야. 그냥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네. 전날 잠은 좀 못 잤네. 하지만 나는 젊고 튼튼하기 때문에 잠을 좀 못 자도 일단 시험에서 최선을 다하고 쓰러질 거야. 국어시험 좀 망쳤네. 근데 국어시험이 역대 가장 어려운 시험이었을 수도 있네. 뭐 9월 평가원처럼 90점대 막 중반이 넘어가가지고 학생들이 이제 등급컷이 뭐 날리는 수도 있지만 뭐 몇 년 전 수능에는 1등 컷이 80점대도 있거든요. 88점, 뭐 89점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시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내가 조금 못 봤어. 한 3개 못 풀었어. 근데 딱 그만큼 등급컷이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거를 시험이 끝나고 평가를 받는 거죠. 시험이 끝나야 난이도를 알 수 있습니다. 수학시험 같은 경우 유의하고 싶어요. 풀다 보면은 여러분 실무 풀다 보면은 어려운 회차도 있고 좀 쉬운 회차도 있고 구평이랑 비슷한 회차도 있지. 근데 시험 보면서 감이 오잖아. 좀 어렵네. 왜? 내가 잘 안 풀리니까. 근데 이런 경우 있지 않았었어요? 시험이 쉬운 줄 알았는데 등급컷을 보니까 나만 쉬웠어. 또 거꾸로 시험이 지독하게 어려웠는데 진짜 보니까 진짜 어려웠어. 등급컷이 막 5점, 6점씩 떨어졌어. 이런 시험도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시험을 보는 그 순간의 느낌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단 말이야. 하고 싶은 말은 뭐냐? 쉬우면 다 같이 쉽고 어려우면 다 같이 어렵기 때문에 시험을 봤을 때 그런 느낌이 들더라도 그런 느낌을 배제하고 일단 100분 동안에 마지막까지 모든 걸 다 쏟아부어서 문제를 풀라는 겁니다. 아주 극단적인 상황 얘기해 줄까요? 한 6개 못 풀었어. 시간이 5분밖에 안 남았어. 6분 남았어. 예를 들어서. 그럼 이제 절망적인 상황인 거지. 6개 못 풀었는데 6분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면 그 6분 동안 6개 중에 하나를 풀기도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 6개는 가장 어려운 6개니까. 그랬을 때 이제 어떡하지? 막 하면서 막 근데 6개 6분 남기 전에 이미 한 20분 남을 때부터 딱 감이 오지. 이번 시험은 그런데 이때 어떤 생각이냐면은 그래? 근데 이번 시험이 역대 가장 어려운 시험일 수도 있어. 그 6개 동안에 6분 동안에 6개는 못 풀지만 그러니까 다 맞아봤자 76점이 안 되지만 실제 과거 수능에서 1등급 커트라인 70점대였던 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점수가 6개나 못 풀었지만 마지막 6분 동안에 나머지 24개 푼 거를 검토를 해서 실수할 수 있는 한두 개를 더 교정을 하면 어떨까 하면서 정말 마지막까지 정주를 놓지 않고 풀어야 되는 겁니다. 그거를 해내셔야지만이 최소한 여러분 실력만큼 점수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끝나야 난이도, 집에 와가 채점해야 난이도 알 수 있기 때문에 중간에 포기하지 마시고 시험 보다가 중간에 뭐 이렇게 막 억장이 무너진 느낌이 들어도 이걸 다 잡고 끝까지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어요? 뭐 이런 오후 시험에 탐구 영역 볼 때 앞에 세 과목 봤는데 세 과목 큰일 났어. 잘 본 것 같지가 않아. 탐구 볼 때 막 힘이 없어. 그게 아니야. 앞에 세 과목이 진짜 어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열심히 한 나를 믿으십시오.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이 정도 했으면 과거에 이러이러하게 모의고사를 보면은
이 정도의 점수가 나왔잖아. 그러면 이번 수능이 쉽고 어렵고는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내가 이 정도 했기 때문에 최소한 그 정도 점수는 나올 거라고 생각하시고, 만약에 문제가 잘 안 풀리면은 특정 과목의 이번 회차 시험이 어려웠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시고 끝까지 달리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선생님 하고 싶은 말 끝났어요. 그리고 그냥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고 싶은데 어떤 말을 할까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 마지막으로 뭐 학생들한테 시험 잘 보세요란 말을 할까, 뭐 파이팅이란 말을 할까, 뭐 했는데 쌤이 올해 이투스에 처음 오면서 1년 동안 믿고 따라와 준 친구들, 그 학생들한테 진짜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은 나한테 무언가를 배웠고 실제로 성적이 막 20점, 30점씩 오르는 학생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수강호기나 질문답변 게시판에 뭐 비밀글로 질문답변 게시판 올리니까 이제 학생들이 못 받겠지만 고맙다는 글을 하면서 쌤도 뭐 뿌듯한 것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쌤이 고마워. 특히 강의를 완강까지 쭉 따라온 친구들, 커리큘럼을 쭉 따라온 친구들 더더욱 고마워. 왜냐면 쌤이 올해 수많은 책들을 발간했잖아. 책들을 만들었단 말이야. 책을 만들 때 시간과 노력이 진짜 많이 들고 비용도 많이 들고, 근데 그랬을 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 책이 이 정도면 완성이 거의 됐는데 이게 여기서 한 번 더 검토를 돌릴까? 내용을 조금 더 추가할까? 막 그런 고민들을 하는 여러 가지 분기점들이 있었는데, 그랬을 때 이게 나를 믿고 따라와준 학생들이 마지막까지 이 컨텐츠를 깔끔하게 소화를 하는데 그 학생들이 뭔가 얻어갔으면 좋겠고 보람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게 가시적으로 고맙단 말을 하면서 따라오고 있기 때문에 그 학생들 때문에 쌤이 이 마지막까지 실수 없이 쭉 같이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학생들 정말 고맙고, 특히 이제 질문 답변 게시판에 자주 질문 답변을 올리면 쌤이랑 이렇게 소통했던 학생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학생들도 어느 순간에서 이름이 다 외워졌어요. 이름 다 외웠는데 뭐 여기서 이제 개인정보상 말할 수는 없지만 뭐 되게 어쨌든 반갑고 고맙고, 아마 다시는 잊기 힘든 학생들이 2022학년도 학생들일 것 같아요. 왜냐면 아까 말했던 질문 답변 게시판에 다 달았거든요. 근데 이제 뭐 내년 내후년이 돼가지고 학생들이 이제 더 많아지겠죠. 그러면은 이제 연구실에서 학생들이 이제 같이 할 텐데, 그러면은 지금처럼 뭐 그럴 것 같고요. 또 모의고사나 요 교재가 품절이 여러 번 돼가지고 이것 때문에 이제 학생들 때문에 막 이렇게 계속 이렇게 소통을 많이 했었는데, 그런 것도 내년 내후년에는 충분하게 물량을 찌를 거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 것 같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학생들이 다음 주에 보는 수능에서 인생에서 보람을 느끼는 결과를 받으면 선생님이 더욱더 뿌듯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고맙고 수능 잘 보시고 훌륭한 대학생이 되길 바라고, 여자친구 남자친구 꼭 생겼으면 좋겠고, 결혼도 잘하고 직장도 잘 얻고 사회에 나가서 훌륭한 사람이 되고 건강하고 행복하고 새해 복 많이 받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쌤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했고요. 수능 대박! 파이팅입니다.